발기부전이라던가 엄청 큰 영향을 주는 게 이 눈썹입니다. 눈썹백과사전 조소영TV입니다. 눈썹은 과학이다. 눈썹은 통계학문입니다. 눈썹이 잘생기면 과연 좋은 인생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눈썹에 대한 관상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 풀어보기 위해 사주 관상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 길 오셨습니다. 잠깐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밝힌 군대 사주 팁을 운영하고 있는 캡틴 박이라고 합니다. 전 이런 얘기 참 궁금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눈썹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정말 눈썹이 인생과 정말 관련이 있는지, 어떤 눈썹을 가져야 우리 인생이 정말 술술 풀려나갈지 그런 이야기 한번 선생님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요. 관상에서 눈썹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눈썹은 이 크기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네. 첫인상에서는 엄청 큰 영향을 주는 게 이 눈썹입니다. 옛날에는 수명과 벼슬을 가장 중요시했는데 그만큼 이 눈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걸 옛날부터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그냥 눈썹은 예쁘게 늘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과거 선생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굉장히 유명한 무속인이셨는데 명리학을 함께 하셨던 그분께서 눈썹을 바뀌어줘야 당신 아들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눈썹을 해줘야 되겠다며 저를 찾아온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래서 저도 그때 눈썹에 관련한 관상 공부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이번엔 선생님 아마 누구나 궁금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흐린 눈썹, 그리고 또 유난히 진한 눈썹, 그것이 관상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떤지 자세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동양의학에서 내려오는 걸 보면 눈썹은 피의 여분이다. 현대과학으로 분석을 해보면 단백질, 그다음에 철분, 비타민, 그러면은 이 단백질 성분이 주성분인데 만약에 눈썹도 진하고 몸에 털도 많다면 몸에 단백질이 많다. 그러면 단백질은 남성의 경력과도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눈썹도 진하고 몸에 털이 많고 하신 분들은 스태미너가 좀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좀 개성이 뚜렷한 분들이 많습니다. 송승은 씨나 나훈아 씨의 진한 눈썹을 보면 개성도 뚜렷하고 남성스럽고 그런 면이 보이고,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눈썹이 너무 진하신 분들은 좀 자기 고집이 좀 센 편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이 옅으신 분들은 좀 온순한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외로움을 덜 탑니다. 눈썹이 없으신 분들은. 눈썹이 없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덜 타요? 예. 외로움을 타는 게 아니고요? 외로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로움을 안 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눈썹까지 옅으면서 이 미간이 넓으신 분들이 아주 성격이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요. 요즘 남성들은 과도한 업무와 그리고 또 항상 그 전자파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발기부전이라던가 남자로서의 어떤 성욕이 부족하다던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풀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관상적으로 눈썹을 진하게 하면 성욕도 과연 좋아질까요? 라는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몸의 체질에서 나타나는 게 눈썹인데 이게 눈썹을 진하게 한다고 해서 체질이 바꿔진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관련된 거하고는 크게 관련이 있지 않다. 보여지는 시각적인 것에 준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오늘 하신 말씀 들어보면 그럼 나 눈썹 진해지면 나 성욕 좋아지지 않을까? 하실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좋은 정보네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요즘의 젊은 친구들은 세미 아치형이나 일자 눈썹을 굉장히 선호하고요. 눈썹에는 디자인적인 트렌드를 굉장히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이 저 세미 아치형 해주세요. 또는 일자 눈썹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관상학적인 측면에서도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건지, 과연 그런 눈썹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관상학적 측면에서 다행히도 유행의 트렌드에 맞게 세미형, 초승달 눈썹도 좋은 눈썹이고, 그 다음에 일자형 눈썹, 이 눈보다 더 길게 뻗은 일자형 눈썹도 예쁘다, 아주 좋은 눈썹이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좋다면 어떤 측면에서 좋다는 걸까요? 네, 일자 눈썹은 이 시작하는 머리 부분과 이 끝부분이 동일하게 쭉 뻗은 눈썹이 일자 눈썹이라고 하는데, 일자 눈썹을 가지신 분들은
오름기를 추구하고 그다음에 대인관광이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자 눈썹이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하고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삶과 눈썹이 굉장히 닮아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얼굴형이랑 눈썹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건 또 선생님 어떡하죠? 우리가 맞지 않는 옷을 몸에 걸친 것 같은 그런 어색함이 얼굴에서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네, 그 부분은 원장님이 전문가시라 잘 아시겠지만 이 전태궁이라고 하죠. 네, 눈썹과 눈 사이. 네. 이 전태궁하고 이 눈썹과의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우리들이 잘 나가시는 분, 이런 분들 보면 이 전태궁 잘생긴 분들이 대부분.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은 이 눈썹을 커트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위로 이렇게 해주면은 관상학 측면에서 매우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저도 항상 관상학적인 측면에서 고객들을 접근해서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 왜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을 눈썹의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타고났는데 처지게 났어요. 근데 그걸 커팅하고 위로 올리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게 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즉 인위적으로 바뀌어도 인생이 바뀐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궁금한 게요. 앞머리에서 가다가 끝에서 탁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관상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예, 관상학 측면에서 시작하는 부분은 이 미간의 중앙을 명궁이라고 하는데요. 이 명궁이 관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운이 시작되는 곳이다, 받는 곳이다라고도 말을 하죠. 눈에도 네. 우리가 상대방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이 이 명궁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명궁과 가까운 눈썹 머리가 선비게 털이 난다든가 끊어져 있다든가 시작점이 좋지 않으면 한참 이제 인생의 갈림길이 있는 20살 정도에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20살 전에 일찍 이렇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궁자리를 그 감싸고 있는 충미근이라고 하는 근육에서 나는 눈썹 스터트가 있어요. 앞머리가. 거기가 그 운이 들어오는 자리를 잡아주는 길목의 지킴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런 역할 더하기 초년의 운도 거기에 영향을 준다? 저 그건 또 몰랐거든요. 오늘 또 선생님 덕분에 하나 알아갑니다. 네. 그럼 뒤에가 몸통에서 뒤에 산에 갈 때 훅 잘리는 눈썹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관상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끝부분이 인생 후반부를 의미하는데 여기가 흐리다는 것은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요. 끝부분을 잘 다듬어주면 건강을 지키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관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재물이나 우리가 어떤 사업적인 성공이나 그쪽하고는 관련이 없을까요? 이 재물은 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남자 코는 이제 재물이라고 하지만 재물은 남자에 있어서 여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코가 좋으면 처복과 돈복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코가 먼저 자기 재를 쌓기 위해서는 이 눈썹 기초공사가 잘 돼 있어야지 비로소 재로 이어지게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또 그렇게 또 그런 상관관계가. 거기에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귀 잘생긴 거지는 있는데 코 잘생긴 거지는 없더라. 아, 그래서 그만큼 또 눈썹이 중요하다. 또 다음 질문입니다. 눈썹을 바꾸고 나서 운이 바뀌거나 삶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아주 영어로는 개운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운명을 바꾸고 싶을 때 효과가 빠르다고 한다면 이름을 바꿔본다. 그 다음에 자기에 맞는 대로 이사를 한번 바꾼다. 새로운 계명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다고 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도 20세 전에 바꿔야지. 그리고 이사 가는 것도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죠. 큰 용기와 결단과 많은 시간을 또 필요로 하죠. 그런데 이 눈썹을 바꾸는 것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편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감에 따른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원활해지고 이 눈썹은 사주에서 있어서 제일 먼저 관, 그 다음에 비견이라고 해서 대인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성이 부족하거나 비견이 부족하거나 또 관이 부족하다면 눈썹을 다듬어 줌으로써 그 부족한 오행을 채울 수 있는 개운법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요즘에는요 현대인들이 정말 눈썹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이나
거의 뭐 안 한 분이 없다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눈썹을 하고 계신데요. 잘못해서 퍼렇게 남고요. 막 펄겋고 형태 이상한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눈썹들은 관상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부터 이 눈 주변 색깔이 파래 나가는 아주 안 좋은 거고 있는데. 과거에 60년대부터 했던 엄마들 눈썹은 다 파란데요? 그렇죠. 뭐 그런 점도 있겠지만 관상학적으로도 이 파란 기운이 눈 주변에 나와 있어요. 집안에 안 좋은 일을 예고한다는. 그다음 건강적으로는 전립선이나 콩팥계통, 그쪽 계통 건강이 안 좋으면 파란 빛이 띄기도 합니다. 네. 미관적으로도 이 눈썹이 파랗게 보이면 사람이 좀 같이 보게 되는 거죠. 네. 뭐 물론 이제 시술을 잘못해서 파랗게 나타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았는데도 눈 주변이 파랗게 보인다는 것은 그런 쪽의 건강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눈썹을 갖고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현대인들이 정말 그 고민이 많거든요. 내 눈썹 형태가 이상해. 내 눈썹이 너무 파래. 어떻게 하지? 레이저로 뽑아버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레이저라고 하는 것도 색소를 한 번 빼서 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뭐 한 달 반에 한 번씩 최소 3번에서 6번은 빼야 그나마 80%가 빠진대요. 그리고 눈썹 그 조직은 진피가 손상을 입겠죠. 그런 상태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레이저 시술을 통하지 않고 눈썹 시술만을 통해서 커버가 된다면 저희 그런 특허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레이저 시술 굳이 안 하더라도 원장님의 그런 기술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눈썹이 바뀌어야 인생도 좋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매듭 지어도 되는 걸까요? 네, 선생님 전반적인 그 눈썹의 관상에 대한 얘기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고 대인관계나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 눈썹 시술을 함으로써 그것을 개운하는 개운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쉽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어울리는 옷을 항시 입고 다니신다면 바로 즉각적인 삶의 변화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중요한 계약이 있을 때 좋은 넥타이를 차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 행운의 넥타이로 만약 계약이 성사되면 다음 계약 때에도 그 넥타이를 하고 나간답니다. 그처럼 옷차림도 자기의 행운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는 눈썹 시술을 하시고 사회생활을 자신 있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운은 활짝 열려나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눈썹이 의복과도 결국은 같은 거네요. 우리가 뭔가 옷을 갖춰 입고 나면 뭔가 자세도 반듯해지고요. 그리고 뭔가 사회 앞에 내가 더 멋져진 것 같은 그런 어떤 신분상승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거기에 맞게 행동도 말도 조심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상응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눈썹 하나 고쳐서는 부족할 수도 있다? 즉 옷차림과 함께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통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주영 회장님께서는 본인이 신고 다녔던 신발, 그 신발을 신었을 때 사업을 성공했을 때 그것 때문에 그 신발을 버리지 않고 고쳐서 신고 수십 년을 신었다고 그래요. 결국 저희 전반적인 인생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눈썹이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의 안 좋은 인생도 잘 풀리게 이 눈썹이 개운법에 해당되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아까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것들은 받아들여서 해보고 우리 정말 이 척박하고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은 물론 나의 운을 개척해 나가는데 좋은 눈썹 하나 갖는 거 아주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신년새해를 맞아서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로 선생님 모셔다가 저희가 이렇게 자담 형식으로 좋은 정보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유익한 정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저희가 유익한 정보 필요할 때 선생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뵐 거고요. 조인에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만 전달해 드릴 겁니다. 구독하시고요. 모든 정보 다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